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대표 방유정 행사입니다. 오늘 제 224강은요 리스 계획의 처리에 방법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채택 회계 기준인 KFRS 1116호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2019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리스 계획 처리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존의 IFRS 1017호는 금융리스하고 운용리스를 따로 차이가 있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IFRS 1116호에서는 모든 리스 거래에 대해서 금융리스로 단일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금융리스로 단일화시킨 것은 이제 아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데, 이건 제가 우리 안세정전을 2019년 9월 25일자에 이렇게 자세히 완벽하게 2페이지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한 이해시지만 찰칵하고 한번 해놓고 한번 보시길 바라고, 안세 재경전으로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라는 게 이게 맨날 강의하기가 좀 하려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제 주로 내용은 안세 재경전에 게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단일화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운용리스는 어떻게 하고 금융리스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운용리스라는 것은 일반 임대차를 보아가지고 납부 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장부상 나타나지가 않죠. 그냥 틈날 때마다 임차료로 처리하니까, 1,000만 원 임차료 처리하니까. 근데 금융리스라는 것은 실제 그 리스 기계를 돈을 빌려가지고 재산을 취득한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재산 취득가액을 자산에 놓고 돈을 빌린 것을 부채로 나가지고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온 밸런스, 재무제표에 올렸다 해서 온 밸런스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 끝내는 오프 밸런스하고 온 밸런스가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똑같은 거대한 기계 시설이 3억짜리, 30억짜리가 이렇게 공장에 들어왔는데 재무제표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오프 밸런스로서 운용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금융리스로 하는 회사는 이것이 자산 3억, 부채 3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운용리수, 금융리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 투자자나 외부 이해 관계자한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산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 굉장히 그 부채 비율도 없고 간단하고 좋네, 이렇게 보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운용리스의 부채가 딸려있기 때문에 계속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이와 같이 두 개의 기업 간에, 두 개의 거래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회계라는 것이 고무줄로 인식되는 나쁜 그런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KIFRS가 1160호를 만들어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시켰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회계는 통일성, 계속성, 또 이해 가능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해하면은 회계 처리가 고무줄 같이 된다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회계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서로 같은 거래는 같게, 다른 거래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회계 거래가 각 기업마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각계 다르게라는 것의 그 쟁점을 다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통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리스 거래가 회계 처리 방법이 통일화된 변경 효과는 모든 리스 거래가 어떤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 리스로 단일 분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제표 자산부채 반영을 하게 되는 온밸런스 효과를 통일을 시켰다, 그런 얘기. 통일을 시켰다,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찍은 게 거꾸로 찍혔어요. 좌우반대로 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하니라고 이렇게 먼저 써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별로 본 적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회계처리 방법은 세 번째로, 리스 거래 금액의 지급할 지급 금액의 현가 총액을 차변에 제 왼쪽에 자산으로 반영하고 오른쪽에 리스 부채를 반영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단 1년 이하의 리스 거래나 5,000불짜리 이하의 소액 리스 거래는 다 단기 비용으로 가능하다, 즉 오프 밸런스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고 5,000불 이하니까, 소액이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단기는 어차피 12월 말에 다 끝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1년 이상부터는 무조건 재무제표에 리스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로 꼭 반영을 해라.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기간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1년 이하냐 1년 이상이냐 해서 리스 기간의 계산 방법은 해지 불능 기간 플러스 연장 선택권 기간 플러스 이렇게 종료 행사 일어나는데 보통 해지 불능 기간이 한 3년 내지 4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연장 선택권 기간이 또 2년 내지 3년 있어가지고 보통 5년 내지 7년, 즉 기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거의 다 하게 되고 이것까지 하면 한 7 내지 8년 때는 10년도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랫동안 리스를 쓰는 것이다. 그 기계가 완전히 거덜나서 못 쓰게 될 때까지 쓰는 거하고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리스 거래 사용권 자산과하고 리스 부채 측정 방법을 이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미지급 리스료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다.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내재 이자율이나 증분 차입 이자율을 할인해 가지고 계산한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거래인데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합하면 3년 곱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어떤 리스 기계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년마다 지급하고 이자율은 증분 이자율은 이제 8%다. 아니면 내재 이자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증분 차입 이자율. 증분 차입 이자율은 뭐냐면 한 개 차입을 할 때의 이자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8%라고 치면은 내가 매년 1,000만 원을 지급할 거에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0년도 1,000만 원 말에 지급할 것은 1,0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8의 이자를 나누어서 한 금액이고 두 번째 연도에 1,000만 원 지급할 것은 1.08의 2배 자승 이거를 나눈 것이고 3년 말에 지급할 1,000만 원은 1.08의 3자승을 나눈 금액이에요. 이걸 쭉 하면 1,000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채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2,517.1만 원입니다. 즉 1,000만 원씩 3번 지급하는 것은 액면가라는 얘기고 그걸 3년 말에 아니라 3년 초 현재로 치면은 2,517.1만 원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3으로 나누면 857.9.33이 나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 거래를 하게 처리할 때 이거 계약일 당시에는 계약에서 차변에다가 이제 그 기계가 들어오면 리스 계약이 서명될 기계가 들어오면 리스 사용권 자산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기 장치라고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리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 소유권이 금융회사나 리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권, 실질적으로 내가 쓰고 내가 돈 다 페이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자산을 기계장치라고 쓰질 않고 리스 사용권 자산이라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리스를 했네. 옛날에는 운용 리스는 눈에 안 보이고 금융 리스만 눈에 보이는데 이제는 무조건 다 보이는 거예요. 리스 이용권 자산 2,577 자산 부채 들어가고 대변에다가 이제 리스 부채 25771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첫 계약일. 그다음 이제 1년 후 이제 1,0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이제 1,000만 원을 1차 지급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지급할 때는 이제 그 리스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를 이거에 대한 액면가로 그냥 850.03으로 치고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빼지는 것이죠. 차변에 비용으로 들어가고 자산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 1,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2,577.1만 원에 대해서 0.8을 곱하면 이자가 206.17쯤 나옵니다. 206.17쯤 나와서 이자가 나오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6.17 뺀 나머지 금액이 793.84면 리스 부채를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이 리스 부채를 그만큼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스 계약을 할 때 이미 그 3년 동안의 상환 스케줄 이자 얼마 회계 처리 방법이 예시가 돼가지고 금액이 딱 리스 회사에서 그 회사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계산하고 하고 복잡하게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 회사가 생각하는 증분 이자율이 0.8이 아니고 또 다르면 다른 금액이 약간씩 나올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역시 사용권 감가상각 비용으로서 똑같은 850.03이 감가상각이 되고 대변에 그만큼의 자산이 내려가고 그 다음 이제 현금액은 1,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이자가 이제 142.6인데 이것은 뭐냐면 2,571.1에서 리스 부채 감소한 거 793.83을 빼면은 1,800 얼마가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0.8% 이자율이 142.66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예금으로 난 1,000만 원에서
142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리스 부채 857.345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년 후에도 이제 리스 자산 감가상각비는 동일한데 제가 너무 칼이 좁아서 안 썼고요. 나머지 지기비자 1,000만 원이 이제 3년 만에 나가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2,577에서 리스 부채 793.83을 빼고 그 다음 857.83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0.8%를 치면 이자가 74.07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리스 부채 금액이 최종적으로 없어지면 이제 그 자산 부채 리스 자산 2577점 이거 하고 했던 것이 다 없어져서 이제 밸런스의 자산 부채가 3년이 지나면 말에는 제로가 되는 것이 되고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이 850전으로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자가 이제 약간씩 줄어들면서 반영이 돼서 이 거래가 합리적으로 오프 밸런스가 아니라 온 밸런스에서 그대로 측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야 이거 내가 회계 처리한 게 진짜 맞냐 이걸 이제 보려면 검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산. 자 그럼 리스 부채가 2577.1이라고 했는데 2577.1이면 이것은 이제 실제 천년도에 감소한 리스 부채 793.83하고 두 번째 연대 857.34하고 세 번째 연대 920.93을 다 더하면 2577.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재검산하려면 사용권 감가상각비 859.03 이거 아까 여기서 나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859.03을 3으로 곱하면 2577.1이 되니까 이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갚는 금액이나 감가상각된 금액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갚는 금액은 리스 부채니까 이거를 갚아야 되고 감가상각은 이거를 없애버려 같은 금액을 걸고 균등해서 감가상각하고 리스 부채는 이제 복리로 내려가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총액은 결국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리스 거래로 지급할 금액이 3천이라 할지라도 3천으로 밸런스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고 2577.1원으로 기억해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스 부채의 발생에서 소멸까지의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